자, 직선 L. 어? 어? 야, 이 문제 최근 실무 있지 않았냐? 그죠? 뭐 숫자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생각보다 블랙아웃에서 문제 많이 낸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얘의 중심의 좌표를 1,a라고 잡고 치면 내가 a, b 문자 이미 써버렸어요. 예, 그래서 1,p라고 잡을게요. q라고 쓰고 있냐? 밑에를 1,q라고 잡을 거라서. 아니면 q,1이라고 잡아야겠죠? 하나 y축에 접하고 x축에 접하니까. 그죠? 지금 위치 관계를 볼 수 있거든요. 일삼면 위에 있고 뭐 이렇게 다 나와 있으니까. 봐봐. 첫 번째 p의 값을 알려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1이다로 풀 거 아니야. 그러면 루트 2분의 p-7인가? 얘가 1이죠. 그러면 p는 7 뿔마 루트 2잖아. 근데 p는 7 플러스 루트 2라고 고를 수 있겠죠. 감사해요. 고를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x좌표가 1로 고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위를 움직이는 원 중에서 이렇게 졸리냐 이거. 얘랑 접하는 애가 또 있지 않겠어요, 여기서? y축에도 접하고 여기 접하는 또 있겠죠. 근데 얘 y좌표가 더 작겠잖아.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서 아, 더 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좋아요. 마찬가지 이유로 밑에 것도 빠르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루트 2분의 q-7의 절대값이고 얘가 1이다. 그럼 q는 이때 뭐가 돼요? 7 루트 2가 되겠죠. 왜냐면 얘는 반대로 더 큰 x좌표를 가지고 접하는 애가 있을 거니까요. 이쪽에 있겠네 대충.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작은 걸 골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되었다. 그럼 1,1로 보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A는 아니다. 1,p를 Q,1로 보내라는 얘기죠. 네. 빨리 안 가냐? 너 그 전에 학원 있냐? 그러니까 A는 얼마겠니? A는 얼마야? A 얼마냐고? 6 루트 2. 왜냐면 1이 7 루트 2가 돼야 되니까, 그지? B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6 루트 2죠. 그래서 A 플러스 B의 제곱은 얼마다? 8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유사 유형 문제 나오면 빠르게 답을 구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아직 시험이 남은 친구들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풀 줄 아는 문제를 졸라 개빨리 푸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왜냐면 생각보다 시험 중에는 여러분들이 고도의 집중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문제를 더 잘 풉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이 넉넉하게 남아있어야 풀지. 안 그러면 아이씨 검사이나 하자, 아이 찍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최소한 15분 이상 남아있어야 뭐라도 하나 풀을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그러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얼마나 빠르게 풀었냐가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채점하고 안 울려면 얼만큼 정확하게 풀었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시험을 잘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려운 문제를 많이 연습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풀 줄 아는 문제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가. 이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실제 어려운 문제는 뭐가 나올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고 심한 문제를 푼 능력이 길러서 어려운 문제를 맞춰서 수학 만점을 받는다. 이건 진짜 개 비효율적인 투자거든요. 그게 너무 즐거우면 하셔도 되는데 선결 조건이 있죠. 뭐냐면 나는 어떤 시험 문제를 주든 극심한 문제 두세 개를 제외하고는 늘 시간대로 다 맞는다. 이게 일단 돼야 됩니다. 이게 일단 돼야 되고 이게 일단 된 상태에서 그 다음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하다.
그럼 내 친구 별로 하지 못하는데 100점 맞았던데 뭐예요 그럼? 그건 시험이 쉬워서 그런 거죠. 시험이 쉬우면 여러분도 당장 100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중학생들 선행반에서 쓰는 단어평가 이런 거 주면 당장 만점 맞을 거 아니겠습니까? 설마 틀리는 거 아니겠죠? 네, 그런 거죠. 네, 그런 거니까 내가 풀 줄 아는 문제를 얼마나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가, 여기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풀고 나서 깨달은 것도 많지 않아? 쓸데없이 왜 이건 연상했을까? 뭐 이런 거 깨닫잖아요. 네, 그런 거 좀 생각해 보시면서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A가 1,2고요. Y는 X의 대칭 이동한 점을 A'이라고 하자. 두 점에 대해서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 10일 때 얘는 뭔 의미가 있나 싶어가지고 막 생각을 해봐. 뭐 별 의미가 없어요. 별 의미가 없다. 아니 이게 얘가 뭐 Y는 2x-5라는 직선이 있으니까 이게 의미가 있나? 뭐 없어요. 뭐가 없다. 그냥 별 의미가 없고, 그래서 저는 그냥 넓이 두 개를 구해서 합이 10이다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A가 1,2였어요. B는 5,5죠. C는 K,2K-5입니다. 자, 이거 넓이 구할 때 저는 신발끈 안 쓰는 거 아시죠? 평행이동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1,2를 0,0으로 보냅니다. 그럼 얘는 뭐 4,3이 되겠죠. 얘는 뭐 K-1,2K-7이 될 겁니다. 이때 넓이는 2분의 1 절대값 8K-28 그리고 마이너스 3K 플러스 3이 되죠. 일단 저거 맞나? 알겠지? 두 번째, A'은 2,1, B는 다시 5,5, C는 K,2K-5예요. 또 0,0으로 보냅니다. 그럼 얘는 3,4, 2 빼고 1 빼니까, 그죠? 그럼 K-2,2K-6이죠. 그리고 얘는 2분의 1, 6K-18, 마이너스 4K 플러스 8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절대값의 합이 20이다라고 해도 되겠나? 그죠? 예. 정리를 해보려고 하니까 여기 얼마예요? 5K-25죠. K가 5보다 작다 되어 있으니까 사실 25-5K 아닐까요? 절대값이?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정리해보면 얼마입니까? 2K-10이죠. 그러니까 얘도 10-2K가 되겠죠. 이거 두 개 더하면 20이다. 이렇게. 그러면 7K가 얼마니까? 15니까 답이 얻어지죠. 이게 무슨 의미를 혹시 가지고 있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푸는 게 너무 빠르기 때문에 답이 금방 나와버리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볼게요. 원 위로 움직이는 점 P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Q라고 하자. PQ에서 내린 수선의 발. 이거는 잘 모르겠으면 그림 한번 그려봐요. P의 위치를 특정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려볼게요. 저랑 같이. 자, XY축이 있고 4,4면 이쯤 접고요. 반지름 2니까 원이 이렇게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Y는 X도 필요하죠. Y는 X도 그을게요. 자, P를 그냥 아무데나 잡아볼게. 아무데나 잡을 거야. 나 여기 잡을게. 알았어? 넘기면 일로 오겠지. 그냥 이 대칭점을 찾기 쉬운데 아무데나 잡은 거야. 아무 상관 없어. 알겠지? 자, 여기가 P고 여기가 이제 Q였다고 해봐요. 그러면 수선의 발을 내린다고 했으니까 내려보자. 내리면도 내려오겠죠? 내리면도 내려오겠죠? 그래서 여기가 P', 여기가 Q'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겠니? 얘가 물어본 건 뭐냐면 여기를 메꿨을 때
여기 얼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언제 최대이고 그 값은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해하시죠? 이해되잖아. 자, P의 위치를 아무리 바꿔도 어떤 사실은 변하지 않냐면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다? 직각 이등변이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비율 관계에서 1대 1대 루트 2를 만족하기 때문에 여기가 최대란 말은 여기가 최대란 말하고 똑같거든요. 그럼 PQ가 최대란 말은 PQ가 지름이면 되죠. 그러니까 사실 내가 여기가 P고 여기가 Q일 때가 이렇게 수선 내리고 이렇게 수선 내렸을 때 여기가 최대값이구나 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지름의 길이가 4니까 답은 2루트 2겠네요. 잘 모르겠으면 그냥 해봐요. 아무 점이나 잡아서.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게 뭔가, 언제 최대가 될 것인가, 이런 게 안 될 때 우리가 식을 쓰는 겁니다. 이런 게 안 될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모든 문제가 다 이렇게 풀리지 않습니다. 식을 꼭 써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아닐 수 있어.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건 명백하죠. 그죠?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11번. 원 위의 점 P에 대하여 P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후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Q라고 하자. 이제 원의 방정식을 실제로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할 필요는 딱히 없다. 왜냐하면 원의 특징상 중심만 알면 끝이에요.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한다고 해서 반지름 변합니까? 안 변하죠. 그러면 점의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으로 이동한 점의 자취를 사실상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게 또 누가 있죠? 이차함수. 꼭지점만 옮기면 되잖아요. 네,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거 몇 개 안 됩니다. 일반적인 형태는 원래 자취의 방식 다 구해야 돼요. 알겠죠?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0,1을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0,0이 됐고, 그럼 y축 대칭 왜 시키는 거야? 0,0 y축 대칭시면 0,0이지 뭐. 그죠? 반지름 변화 없을 거니까. 그러면 q는 어디 위에 존재하냐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9 위에 존재하죠. 맞나요? 그죠? 삼각형 ABQ의 넓이가 최대일 때 점 P의 y좌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P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으로 가져온 애기 때문에 넓이가 최대일 때 점 Q를 구해가지고 걔를 역평행이동하면 점 P를 추적하게 돼 있죠. 맞아요? 예. 자, 그러면 AB가 사실 어딘지도 난 잘 모르겠는데 AB 위치를 특정하지 않아도 문제 푸는데 상관없어요. 보세요. 어차피 AB랑 기울기가 같은 직선이 접할 때 최대일 거 아니야. 진짜 그림을 그냥 머릿속으로 대충 그려보면 원이 이렇게 있어. 쟤들 거리가 얼마야? 뭐 2하고 9, 12. 여튼 아무튼 3은 안 넘어. 그럼 이 안에 어딘가 있잖아. AB가 이 안에 어딘가 있다고. 뭐 여기 A 있고 뭐 여기 B 있다고 치자고 그냥. 그럼 여기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얘가. 그럼 넓이 최대는 얘랑 평행인 접선 여기다가 골라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가 넓이 최대 아니냐고. 그러니까 어차피 AB가 어디 있냐보다 중요한 건 AB의 기울기와 평행한 접선을 찾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왼쪽에 접할 수 있고 오른쪽에 접할 수 있는데 당연히 왼쪽에 접하면 되겠죠. 지금 내가 이렇게 대충 그리는 그림 다 뭐냐면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이 정도는. 그죠? 그래서 나는 뭘 할 거냐면 접선을 구할 거예요. AB의 기울기 얼마입니까? 루트 3이에요. 이때 접선은 뭐죠? 이거 공식 기억하고 있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없냐고? 없다고?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r 제곱, 기울기 m 주어졌을 때 접선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1 플러스 m 제곱. 굳이 안 해도 돼요. 거리 가지고 하시면 존나 빨리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외우면 더 빠르죠. 근데 생각해내는 게 더 오래 걸리는 친구들은 권장하진 않습니다만, 하지만 외우면 더 빨라. 근데 나는 니네는 외웠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당신들은 기하를 해야 되잖아요.
기하에서는 이제 기울기가 정해져 있고 타원에 접하는 접선의 공식도 외우는데 걔는 원이 아니기 때문에 거리 이용해 쉽게 구할 수 없습니다.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되는데 걔의 모양이 얘랑 존나 비슷합니다. 이걸 딱 외워놓으시면 그때 타원을 딱 보는 순간 바로 같이 외워집니다. 그래서 외웠으면 좋겠어 나는. 추천. 알겠죠? 여러분보다 1년 선배들한테 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하도 쓰는 걸 거야? 아니지. 외우지 마. 이제 외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증명도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하는 짓을 그냥 하시면 바로 증명되니까. 이 양반이 그림을 왜 그리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좌표를 아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를 이거를 여기 대입해서 연립방 형식 풀면 좌표가 사실 나올 거 아니에요. 접하니까 하나밖에 안 나올 거니까. 그런데 갑자기 제가 왜 그림을 그렸냐? 이것 때문에 왠지 연립 안 해도 될 것 같거든. 60도잖아. 됐기. 왠지 연립을 안 해도 될 것 같단 말이지. 얘가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이을 거란 말이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가 30도일 것 같은데요? 여기가 60도이기 때문에 이걸로 뭘 알 수 있냐면 당신들 여기의 길이가 3인 걸 이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길이의 비가 2대1 루트 3에서 2분의 3하고 2분의 3 루트 3의 비를 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가 Q이기 때문에 Q는 마이너스 2분의 3 루트 3, 2분의 3이다 라는 걸 생각해낼 수 있죠. 연립을 굳이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궁금한 건 사실상 이제 P잖아요. 역평행 이동하면 Y축 이동하면 X좌표 바뀔 거고 평이동 1만큼 해야 되니까 이게 2분의 3 루트 3, 2분의 5로 바뀔 것 같아요. 물론 얘밖에 안 물어봤지만 다른 문제에서 또 얘를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둘 다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얘를 보고 연방 안 풀고 그냥 해봐야지 라고 생각할 만하고 사실상 이렇게 풀고 나서 생각해 보면 아니 그럼 루트 3이 아니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어야 됩니다. 루트 3이 아니어도 할 수 있죠. 왜냐면 기울기가 나와 있다는 건 직각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의 비가 나와 있는 건데 직각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의 비만 주면 세 변의 길이의 비가 나온 거거든요. 그럼 어떤 상황이든 얘 대 얘를 비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울기를 알기만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연립 방식 안 풀고 답을 내려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죠? 13번 보겠습니다. 13번을 질문하는 이유는 상상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맞잖아. 아니야? 자, 일단 YX의 위치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Y는 X에 대칭시키는 거예요. 이게 Y는 X에 대칭시키는 거를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데 이거 어렵지 말라고 우리 미술 시간에 뭐 배워요? 아유 훌륭하다. 데칼코마니 데칼코마니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봐봐. 이거는 우리의 상상을 하는 거야. 우리의 상상을 하는 거니까 데칼코마니를 상상을 해보면 그냥 발그림 대충 그릴게요. 대충 이렇게 생긴 애가 있을 거란 말이지. 데칼코마니인데 이쪽이 색깔 칠해진 애가 있을 거라고. 맞아요,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우리 뭘 얻은 거냐면 fy,x는 0을 얻은 거예요. 근데 얘는 f-y-2, x 플러스 1은 0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마이너스 y로 바뀌면 좋겠잖아. 마이너스 y로 바뀌면 x축 대칭이죠. 그러니까 대충 뭐 이렇게 생긴 애가 있는 거예요. 발그림 죄송해요. 알겠죠? 그럼 얘가 f-y, x는 0이에요. 이제 뭐 해야 되냐면 x축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방향으로 2만큼
근데 요 폭이 딱 2니까 이게 x축 위로 올라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면 마이너스 1만큼 이만큼이니까 여기가 1이어서 얘가 답이 되겠네요. 근데 진짜 정확한 위치 물어봤냐? 보면 안 물어보지. 아니 얘가 이런 모양이고 이쪽이 색깔 칠해져 있는 것만 알면 사실상 답을 고를 수 있는 수준이잖아.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실제 이런 문제의 출제어도는 진짜 어떤 학생들이 뭐까지 하냐면 점을 가지고 막 다 넘기고 있거든. 여기 오면 여기 막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알죠? 그래서 그림 다 다시 그린 다음에 칸 다 쳐가지고 안 그래도 될 것 같다고. 출제 의도가 아니 만약에 정말로 디테일이 필요했으면 이 그림 5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이거 3개 좀 다른 거 2개 정도 해가지고 미세하게 위치 다르게 해가지고 이런 느낌인데 실제로 그런 걸 안 물어보는 것 같다고 내 생각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실제로 문제를 푸는 방식이고 실제 그림 안 그립니다. 그냥 상상해서 푸는 거죠. 여기일 것 같다 이렇게. 아시겠죠? 예. 그게 출제 의도로 보인다 라는 얘기고 14번은 좀 어렵죠? 1등급이라고 써있어서 어려운 건 아니고 아무튼 어려워요. 예. 좀 어려운데 자 풀어보죠. 불만사항이 좀 많은 게 2루트이야 또 반지름이 짜증나게 그죠? 네. 자 이런 원이 있고 중심이 마이너스 5,3이에요. 그리고 지금 기울기가 1인 직선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얘들아 봐봐. 이게 생각보다 고2, 고3도 이걸 잘 못 써먹거든. 이거를 y는 x 더하기 10이라고 읽어도 되는데 y 마이너스 x는 10이라고 읽어도 돼요. 그죠? 그러면 얘를 생각할 때 y 마이너스 x가 10이 됐잖아. 얘를 뭘로 볼 수 있냐? y 마이너스 x는 8이라고 볼 수 있지 않냐? 고맙다. 감사합니다. 그냥 할게요. 네, 죄송해요. 네. 일단 해놓고 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y는 x 플러스 10이 한 이 정도 있다고 합시다. 알았죠? 그냥 이제 위치를 파악하려면 위치 관계를 봐야 되니까 거리 한번 재보면 좋겠잖아요. 마이너스 5,3에서 그러면 x 마이너스 y 더하기 10은 0 마이너스 5,3까지의 거리를 재보면 d는 루트 2분의 2라서 루트 2가 되거든. 맞아요? 예. 네. 그럼 사실상 루트 2라고 하면 한 칸 한 칸 간 거니까 아이씨 내 마음같이 안 되네. 이 정도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선생님이 그 얘기를 왜 했던 거냐면 얘가 기울기 1이잖아. 그럼 점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이 점의 좌표는 그럼 수직이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인 걸 따라 움직일 거란 말이지.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마오, 3이 y 마이너스 x가 8이니까 똑같은 기울기의 직선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면 얘가 y는 x 마이너스 8일 거라고. 그지? 맞잖아. 야 기울기가 1인 직선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면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고 효과가 같습니다. 야, 에? 아 플러스 8 뭐야? 다시 얘기할게요. 기울기가 1인 직선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효과가 같다니까요. 봐봐. y는 x가 여기 이렇게 있었어.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면 요만큼 가져온 거잖아. 이렇게 가져갔다고 봐도 되잖아. 그러니까 직선의 특징은 기울기를 잘 이용하면 x축이든 y축이든 한쪽 방향으로만 평행이동해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둘 다 해석을 시키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얼마 넣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얼마 넣고 또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계산을 안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는 애들이 많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알려줘도 잘 따라하지 않는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루트 2였잖아 아까 길이가. 그러니까 그러면 1감소 1증가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실제로는 2증가 이런 얘기라서 그래서 얘가 y는 x 더하기 12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점은 1감소 1증가니까 마이너스 6,4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얘가 뭘 물어봤냐면 이런 삼각형 이 삼각형의 방정식을 fx, y는 0이라고 부르겠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얘 정체는 뭘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것도 디폴트는 뭐냐면 y, x는 0이겠죠? 맞잖아요? 자, 저한테 배운 거 이제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데 y, x는 0이라고 했어. 그지?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y, x는 0이다 라고 하면 그냥 이 원을 이제 이건 위치는 안 맞추고 그냥 원만 한번 다시 그릴게요. 알았죠? 예. 네. 원만 한번 다시 그려가지고 이 중심이 뭘로 바뀔 뿐이냐면 3,-5로 바뀌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 다음에 제가 말하는 직선은 어디로 바뀌는 거냐면 여기래. 여기라냐고? y는 x-10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긋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 삼각형을 평행이동을 시도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 삼각형이 중요한 건 얘거든. 이 직선 기울기 1이지. 내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면 뭐하고 효과가 같다고? y축 방향으로 플러스 1하고 같다고 했지. 그럼 얘를 무시하고 여기를 18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18 더하면 되지. 그럼 걔가 얘네?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온다는 사실을 금방 알죠? 괜찮은 것 같습니까? 그럼 겹치는 부분이 여기가 됩니다.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루트인 정삼각형의 면적의 2개 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저게 2대 1대 루트 3 만족하는 비였거든요. 예. 여기가 2루트 2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4분의 루트 3 곱하기 2 하시면 2분의 루트 3인데 이거 2배니까 루트 3 얘가 답이 되겠네요. 18 한번 다시 해주세요. 18이요? 아까부터 얘기했잖아. 다시 얘기할게요. 자,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있어요. 편의상 y는 x라고 할게요. 이걸 이렇게 x축 방향 1만큼 가져오면 이걸 당신들은 x 플러스 2라고 부르잖아요. 이 말은 기울기가 1인 직선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효과는 y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하는 효과가 같다는 뜻입니다. 기울기가 1이 아닌 거에도 쓸 수 있어요. 자, 기울기가 2인 직선이라고 합시다. 기울기가 2인 직선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면 y축 방향 2만큼 기울기랑 상관이 있어요. 부호 반대로 바뀌어요. 이것도 빨리 외워서 쓸 수 있어요. 기울기랑 상관 있고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괜찮죠? 예. 그래서 요걸 해석할 수 있으면 x-10이 x 플러스 간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냥 보면 저로 가는구나. 그래서 갑자기 이 문제 되게 쉬운 문제가 돼요. 이 생각이 안 들면 되게 깝깝하게 느껴지지만
어디 가서 어떻게 겹친다는 얘기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요 내용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으면 얘를 보는 순간 아 너가 일로 간다고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요거 앞으로 평행이동 직선을 평행이동 하실 때 XY축 한 방향으로만 바꿔서 하는 거 훈련을 좀 해놓으시면 반드시 나중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근데 하기 싫을 거예요. 나도 알아요. 예. 자꾸 해보려고 하세요. 아시겠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을 보죠. 2,-3을 지나는 직선 L을 1,3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였더니 다시 점 A를 지나는 직선이 되었다. 이게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다시 직선 L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A를 다시 한번 지났다는 뜻이지. 그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니 A를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잖아요. 그냥 A를 다시 한번 지났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L은 아이씨 왜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L은 이렇게 쓸 수 있죠. 일부러 기울기 절편꼴 안 쓴 겁니다. 기울기 절편꼴 기울기가 있다는 걸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X축에 수직인 직선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 물론 그럴 가능성은 존나 낮아요. 근데 아무튼 기울기가 있다는 게 확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기울기 절편꼴을 안 쓰고 일반형으로 쓴 겁니다. 일반형으로 정점을 지나는 직선 표현하는 거 제가 알려드렸죠. 기억 안 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써요. 얘가 어딜 지난다고요? 2,-3 지난다고요? 그럼 집어넣으면 성립할 거 아니에요? 2A-3B 더하기 C는 0이죠. 그럼 C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3B죠.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AX 더하기 BY 마이너스 2A 플러스 3B는 0이기 때문에 A 곱하기 X 마이너스 2 더하기 B 곱하기 Y 플러스 3은 0이다. 이게 뭐라고 이걸 외우고 자시고 합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봐봐. y는 mx-2-3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잖아. 기울기 있다고 치고. 그러면 이걸 이렇게 옮겨보면 뭘 깨닫게 되는 줄 아니 얘들아? 얘 x는 2와 y는 ma3이라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 직선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왜 얘만 마이너스로 결정돼 있지? 이상한데? 여기도 n이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여러분들 이미 아는 모양이에요. 모르는 모양이 아닙니다. 이미 아는 모양이에요. 제가 말했죠. 교점을 지난 직선을 다룰 때 한쪽에 1, 한쪽에 k를 붙이는 이유는 다시 그걸 물어보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다시 그 직선을 묻는 경우에는 곤란하게 된다고 했죠. 그러면 뭐 k, l, m, n 이렇게 미정계수 2개 쓰는 게 원래 맞다고 했잖아요. 미정계수 2개 쓰고 있잖아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원래 이게 더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다만 미정계수가 2개 나온 상황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좀 쉽게 가려고 기울기 절편꼴 좀 더 선호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기울기가 있다는 게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얘를 뭐 할 거냐면 1,3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예요. 자, 이건 도형인데 점대칭의 경우에는 점의 대칭 이동과 도형의 대칭 이동이 풀이하는 방법이 동일합니다. 증명도 가능한데 증명 생략할게요. 어떻게 하죠? 대칭 이동 전의 점과 대칭 이동 후의 점 평균이 대칭점이다. 이걸로 하죠. 그러면 이 위에 x, y가 있어요. 그러면 1,3의 대칭 이동한 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더해서 2 나온 애랑 더해서 3 나온 애가 있어야 돼. 6 나온 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2-x 그리고 6-y가 있어야 되죠. 그걸 그대로 쓰시면 a 곱하기 마이너스 x 더하기 b 곱하기 9-y는 0이 됩니다. 이게 지금 1,3에 대칭 이동된 상태입니다. 얘가 점 1,3에 대칭 이동된 상태예요. 자, 아직
x축 대칭을 안 시켰죠. x축 대칭을 시키면 y의 부호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ax 플러스 by 더하기 9는 0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뭐 한 거냐면 x축 대칭한 거예요. a를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성립해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2a 더하기 얼마니? 6b는 0이니까 a가 3b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럼 원래 l은 3b x-2 더하기 p y 더하기 3 0이 나서 pb 약분해버리면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다. 결과적으로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얘를 이제 뭐 m 곱하기 x-2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도 답은 똑같이 나왔을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일반형으로 해도 어차피 큰 상관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두 개를 쓰게 되면 뭐가 얻어지냐면 얘와 얘의 관계식이 얻어지거든요. 약분이 돼요. 그래서 결국 하나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큰 차이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두 점 AP가 원의 내부와 경계선 위를 각각 움직이고 있다. A를 P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B라고 할 때.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 대칭을 시켜보면 이렇게 대칭 이동해서 뭐 여긴가에 온다. 뭐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A를 P에 대해 대칭 이동 B라고 했냐? 근데 이렇게만 보면 깝깝하잖아. 그러니까 뭔가 알려주지. 뭘 알려주냐면 A가 3,2이고 B가 6,0이면 얘가 지금 대칭점이죠. 대하여라고 써있는 게 대칭점이에요. 그러니까 합이 6 나와야 돼요. 그럼 9가 있어야 되죠. 10이 나와야 돼요. 9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합이 0 나와야 돼요. 그럼 마이가 있어야 되죠. 점대칭에 의해서 참입니다. 점대칭은 세상 쉽습니다. 대칭이동 전의 점과 대칭이동 후의 점 평균이 대칭점이다. 이것만 이용하면 돼요. 알겠죠? 자, A가 3,4이면 선분 AB의 길이의 최대값은 P다. 최대가 되게끔 P의 위치를 정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원 위에 있는 점이 최대한 멀어야 되니까 어디겠어요? 여기겠네요. 중심을 통과하는. 그러면 대칭이동이니까 이 길이의 2배겠네요. 근데 A가 3,4이면 이 길이가 5잖아요. 여기 6 더하니까 11이죠. 그럼 2배니까 20이네요. 이해되시겠죠? 네. A의 위치와 관계없이 선분 AB의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항상 일정하다. 왜냐면 최소값은 P가 어디 있어야 되니까? 여기 있어야 되니까 그래요. 그럼 여기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1이죠. 2배 하면 2가 되겠죠. 그럼 20이랑 2 더하면 24로 일정하게 됩니다. 왜냐면 저게 이제 A의 위치를 바꾸면 여기 이 부분과 여기 이 부분이 동시에 바뀌는 거지. 얘네 합은 일정하거든요. 어차피. 그래서 그냥 일정한 게 아니고 24로 일정하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죠. 별거 아니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볼게요. 이거 잘 봐. 이거 진짜 잘 봐야 돼. 존나 중요해 잘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시험에 나왔을 때 니네 삽질하면 시간 날라가. 뭘로 주로 날라가는지 알아? 이것도 직선이고 이것도 직선이잖아. 그러니까 대하여 내가 잘 보라 했지. 얘가 대칭축이야. 얘를 여기에 대칭을 시켜야 되는데 얘를 여기에 대칭을 시킨 짓거리를 하다가 계산까지 다 맞게 해놓고 왜 답이 없지 시발 하다가 아 맞다 이러면 이제 한 5분 썰린 거야. 한 3분 썰린 거야. 문제 진짜 잘 봐야 돼. 왜냐면 곡선의 대칭 이동 시키는 안 시키거든. 어차피 점 대칭하면 선 대칭이잖아. 선에 대칭 이동하라고 하면 얘들이 문제를 안 읽어. 이걸 여기에 대칭시키라고? 안 할 것 같지? 안 할 것 같지 시험 때? 하면 잣되는 거야. 잘 봐. 시험 때 잘 보라고. 누구 잘 보라고? 대하여. 알았어요? 네. 누가 대칭축이라고? L이 대칭축입니다. 그리고 얘를 구하는 과정이 그렇게 썩 쉽지도 않아. 그러니까 잘못 봐가지고 그 어려운 걸 했는데 잘못 봤다는 사실 깨달아 시험 때. 그럼 그거 자체로 이미 멘탈이 나간다니까. 진짜 잘 봐야 돼.
한 번 더 강조했어. 알겠지? 진짜 잘 봐야 된다. 자, L이 여기 있어. 그리고 M은 여기 있어. 얘를 대칭동 시키면 이렇게 될 거 아니니? 대충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비슷하지? 고마워. 네. 얘가 y는 x 더하기예요. m을 다시 써보면 l은 y는 2x-1이죠. 이 교점을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취로 구하지 마시고 이 교점을 구하면 얼마예요? 3,5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필요한 건 얘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점 하나만 더 있으면 문제를 푸는 건데 자취를 구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것도 그냥 자취를 막 다 구하고 있는 놈도 있어요. 하지 마시고. 알겠죠? 뭐 하겠냐? 이거 위에 임의의 한 점 잡아가지고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기울기는 뭐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중점은 저거 위에 있다 해서 자취의 방식 구하시면 나오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 낭비가 심하니까. 그럼 나머지 한 점은 어떻게 찾을 건데요? 그냥 여기 위에 아무 점이나 잡아. 진짜 아무나 잡을게. 나 4,6이라고 할게. 알았지? 이건 이제 약간 복불복이야. 점을 뭘 잡으면 계산이 좀 더 간단할 수도 있는데 근데 선대칭 쉽게 하는 거 쌤하고 같이 배워가지고 그렇게 빡치지 않잖아. 우리는 연방 안 풀 거니까. 알았지? 자, 여기를 구하고 싶은 건데 여기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걸로 구할 거야. 여기가 수직이니까 얘의 기울기는 2분의 1이어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를 2K, 여기를 K라고 볼 거라고. 그러면 이 점이 되게 중요하댔지. 이 점의 좌표는 4-2K, 6 플러스 K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이걸 대칭축에 대입하면 반드시 성립해야 돼. 그러니까 6 플러스 K는 8-4K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K가 5분의 1이네. 이제 이 점은 어차피 뭐냐면 처음부터 알았지만 4-4K, 6 플러스 2K야. 그제? 4-4K는 얼마니? 5분의 16. 6 플러스 2K는 얼마니? 5분의 32. 감사해요. 어차피 이 점 쓸 거 아니에요. 이 점은 기울기 구할 때만 쓰면 돼요. 기울기 얼마입니까? 5분의 16에서 3 뺀다고 생각하지 말고 5분의 16에서 5분의 9 뺀다고 생각해보면 될 것 같은데? 그제? 5분의 15 1이죠. 그 다음 5분의 32에서 5분의 20 빼면 7이죠. 기울기 그냥 7이네요. 그러니까 y는 7 곱하기 x-3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거고 정리하면 7x-y 마이너스 16은 0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이게 지금 직선에 대칭시킬 때 가장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푼 거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짧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거와 이걸 바꿔 생각해가지고 잘못 답을 구하면 당연히 선지에 당연히 없겠지. 진짜 나쁜 사람들은 선지에 있게끔 설계하는데 한 2번 정도에 돌아버립니다 이제. 그러면 예. 왜냐면 검사할 때도 안 봅니다. 자기가 계산한 게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직선에 대칭시킬 때 특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다른 거는 원을 직선에 넘기는 거니까 문제를 안 봐도 이 원 여기 선대칭시키라고, 이 차함수 여기 선대칭시키라고. 근데 직선에 대칭을 시키면 이 두 개를 혼동할 우려가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실수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선배들이 너무 많이 했어. 알겠죠? 네,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